평양에서 다시 만난 남북의 정상들은 첫 정상회담부터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긴장 완화 의제를 놓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기호 1번 해총 스님의 정책 공약을 살펴봅니다. 각 교구별 선거인단이 구성됐습니다. 선거인단을 통해 이번 선거의 표심을 전망해봤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가을 절경을 배경으로 화엄 음악제를 펼쳤습니다. 영화를 통해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어온 서울 노인영화제 개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평양에서 다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정상회담부터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긴장 완화 등의 의제를 놓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틀째 일정에서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관련 북미 대화의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정상은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 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서 서명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선 비핵화와 관련해 동창리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언급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 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특별수행원들은 각 분야에 따른 개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특별수행원으로 불교계를 대표해 방북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 스님 등은 시민사회단체 면담과 환영만창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종교계나 사회체육계 인사들도 있는데 각기 개별 의제를 갖고 대화를 하시는지. 북측에 갔으니 거기에 맞는 카운터파트가 나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분들과 개별적이든 아니면 같은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서든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오고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화두였던 비핵화 의제를 놓고 남북정상은 일부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다음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시민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생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화 공세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서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들어서자 지나가던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대형 스크린 앞에 모였습니다. 11년 만에 평양에서 만난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포옹을 나누는 순간 일부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세 번째 만났다는 건 자주 만난다는 뜻이고요. 자주 만난다는 것은 뭐 결국 그만큼 친해진다는 뜻이고 마음이 잘 통할 것이라는 뜻이고 소통이 잘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올라간 수행원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성과물을 가지고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상당히 이번에는 기대가 가고 첫째는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핵화가 해결이 잘 돼가지고 같은 동포니까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을 호기심으로 지켜보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I hope the meeting will go well and then that's North Korea, South Korea, like the people, they can communicate more and there will be more peace and openness to two countries. So that's what I expect. 1차 회담 때만큼 대형 스크린에는 많은 시민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라는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우리 1차 정상회담에 너무 좀 큰 기대를 걸고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조금 생각보다 이렇게 썩 나아졌다는 게 체감이 안 되고 그리고 조금 지금 좀 민생 문제 때문에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이제 포커스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시민들은 속속 전해지는 평양 소식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번 평양에서 열리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BBS 뉴스는 제36대 총무원장 4명의 후보들이 발표한 종책 공약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기호 1번 해총 스님의 종책 공약을 조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호 1번 해총 스님은 수행하는 종단, 전법하는 종단, 함께하는 종단, 존경받는 승단이라는 종단 4대 운영 기조를 종책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우선 스님이 스님다울 때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해 승풍을 진작하고 수행하는 종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조계종 제5대 포교원장을 지낸 이력을 바탕으로 계층별 포교와 전법 활동에 박차를 가해 전법하는 종단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해총 스님은 전국에 수백 개 신행단체가 있지만 신행단체들이 마음껏 포교 활동을 펼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포교원장으로 있을 때 하듯이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포교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포교 공간이 없어요. 신행단체 모든 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12만 5천 명이 동시에 법회볼 수 있는 그러한 메인 스태팀을 만들겠다. 스님은 세 번째 종단 운영 기조인 함께하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4부대 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종무행정을 펼치고 종정 업무를 수행하는 총무원 교역직에 비구니 스님의 참여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구니, 비구 신내는 참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됐지만은 비구니 스님에 대해서 참정권이 없습니다. 이 차제에 비구니 교구를 만들어서 명실공히 비구니 위상을 세워주면서 그분들이 수행과 포교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족소에 써서
해총 스님은 또 최근 벌어진 총무원장 불신임 사태로 불교에 대한 신뢰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존경받는 승단을 마지막 운영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 임기 단임제와 호법부 역할 강화, 탄탄한 승려 노후복지제도 마련 등을 구체적인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스님은 종단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징계와 처벌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율사 스님들을 호계위원으로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의 권한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야별로 확실히 맡기도록 하고 총체적인 일은 총무원장이 책임을 하에서 수행을 하도록 하고 호계원이라든지 호법부는 청정율사 스님으로서 할 수 있게끔 호법과 호계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4대와 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이어 세 번째로 총무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해총 스님. 종단 쇄신을 위한 4대 운영 기조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얼마나 파고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오는 28일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나설 선거인단이 구성됐습니다. 내일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될 예정인데요. 각 후보 측은 저마다 표심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부 후보는 현행 간선제에 대해 비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오는 28일 투표로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할 선거인단 318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318명은 24개 각 교구에서 10명씩 모두 240명의 교구 선거인단에 현 중앙종회의원 78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총무원장 선거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치러지지만 대다수의 교구에서의 선거인단은 큰 폭의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법주사의 경우 본사 주지 스님을 제외하고 선거인단 전원이 교체됐고 통도사와 백양사, 선운사 등은 8명이 교체됐습니다. 마곡사는 35대 선거인단과 비교해 단 1명이 교체됐지만 절반 이상 교체된 본사가 19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교체로 표심의 변화를 읽을 수는 없고 문중별 안배 속에 각 교구에 선거인단이 꾸려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BBS 뉴스가 각 후보 진영을 상대로 이번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기호1번 해총 스님은 현 간선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호 2번 원행 스님과 기호 3번 정우 스님 측 캠프 관계자는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면서도 자신들의 불리하지 않다는 자신감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기호 4번 일면 스님은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 결과는 별개라며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비군이 참정권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선거인단 구성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며 분담금 미납 등으로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비 선거인 후보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스리랑카 불교계가 불교 사원과 유적들을 담은 귀중한 영상 자료와 사진들을 BBS 불교방송에 기증했습니다. 스리랑카 최대 규모 사찰인 마하메우나워 사원의 한국 지부인 안산 마하메우나워 선원은 그제 서울 마포 다봇빌딩 BBS 불교방송을 방문해 스리랑카 불교 영상 자료와 사진 등을 선상신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에 기증된 자료는 스리랑카 불치사와 마하메우나워 사원 등 지역 사원 10여 곳과 각 지역 사리탑, 불교 유적 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 3만여 장 등입니다. 이번 자료 기증이 이뤄지기까지는 만블라 선원 주지 동국 스님과 용인 문수산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BBS 불교방송은 기증받은 자료를 프로그램 콘텐츠 등 방송 제작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종교인 소득을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개통됐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종교인 소득신고 전산 시스템에서 각종 공제 금액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정산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 명세서만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종교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교인이 과세소득을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가을 절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을 만끽할 수 있는 화엄 음악제를 사흘간 펼쳤습니다. 올해에도 동서양의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라 평화와 화엄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슬픈 가락이 가을 산사에 울려 퍼집니다. 일상이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듯 비는 좀처럼 그칠 줄 모릅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진혼이라는 주제로 13번째 화엄 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진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양 클래식부터 한국 전통음악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반도네온 탱고 뮤직, 플라멩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음악의 프로그램이 포진되어 있고요. 화엄 음악제의 시작을 알리는 타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스님들이 행렬을 이루며 각황전 돌계단을 내려옵니다. 잠시 뒤 공연이 시작되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바이올린 연주가 내리는 빗줄기와 절묘한 화음을 이룹니다. 우의를 입거나 우산을 쓴 관객들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자리를 떠날 줄 모릅니다. 화음 음악제는 국내의 다양한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라 음악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화엄사 선다회 회원들이 펼치는 육법 공양과 조계종 어산의장 임묵스님이 집전하는 영산 괴불대제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리산에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에 그 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어서 진혼이라는 주제에 맞게 제가 오늘 춤을 추려고 합니다. 경내 성보박물관과 화엄원, 보제로에서는 국내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회와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마다 영성음악을 모토로 진지한 실험의 장이 되고 있는 화엄 음악제. 불교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내면의 평화와 영적 교감을 지향하면서 현대인들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애칭으로 잘 알려진 가수 김수철의 8만 대장경 이야기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울산 언양 백년사에서 지난 15일 열린 콘서트에서 한국 현대음악의 거장 김수철은 자신의 음악 세계와 우리 문화,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만든 곡 8만 대장경을 비롯해 동서양의 정신이 어우러진 명곡과 대중가요를 선보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과 이병호 울산불교 신도회장, 강길부 국회의원 등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울산 언양 백년사 주지 천도스님은 8만 대장경이라는 곡은 음악인 김수철 씨가 구도자의 자세로 만들어낸 음악이라며 이번 공연이 정치, 경제적으로 힘든 오늘날의 역경을 모두 이겨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이끌었던 용성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축제가 서울 도심의 전통산사에서 열렸습니다. 불교 전통 의례의 시연과 청소년들을 위한 그림 축제 등이 펼쳐져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우면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성사에서 전통 불교 의례가 선보입니다. 해설과 함께 펼쳐진 불교 의례의식의 향연에 불자와 시민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함께합니다. 만해 스님과 함께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용성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축제 한마당이 마련됐습니다. 스님이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 가운데 하나인 우면산 대성사는 매년 용성 문화제를 열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청소년을 지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러한 이 감정과 이 아름다움을 잘 간직해가지고
참 이 시대에 또 이 사회에 필요하고 또 이번 용성문화제에선 불화장 이수자로 금강산 신계사 단청불사에 참여했던 신진환 화백과 이영섭 조각가가 올해의 불교 미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처님을 더 친근하고 더 우리들이 가슴속에 올 수 있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각 가정에 한 분씩 부처님을 걸어둘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의 청년 불교 미술인상엔 영화 신과 함께의 타이틀 작업에 참여한 이혜원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중한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불교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가을의 정치 속에서 열린 청소년 그림 축제에선 초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불교 회화와 동양화, 서양화 등의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는 사찰의 연극과 찬불가를 도입하는 등 당시로선 파격적인 방법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용성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옆에 저를 풍경화 찍고 그리고 있어요. 열심히 그려봐야죠. 이렇게 불교 그림 그리는 것이 다른 그림 그리는 것보다 뭔가 정성을 더 들여보고 그러는 게 느껴져요. 백제 시대에 창건된 전통사찰 우면산 대성사에서 열린 용성문화제. 향긋한 차향기와 도심 속 가을 정취가 어우러진 불교와 문화의 생생한 체험의 현장이 됐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영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열어온 서울 노인영화제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교계가 주관하는 서울 노인영화제 상영 예정 작품 등이 미리 공개됐는데요. 류기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을 포함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축제 서울노인영화제가 다음 달에 막을 올립니다. 불교의 복지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 주관으로 올해 11회째를 맞는 서울노인영화제는 다음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열립니다. 요즘은 서로 이제 핵가족화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바로 서울 노인 영화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청년이 있다 해서 서울 노인 영화제를 통해서 서로 세대 간을 이어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있다로 해서 많은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는 모두 203편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노인영화제 역대 최다 출품 기록으로 특히 청년 감독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청년 감독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을 즐기는 것도 영화제의 재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될 것 같고요. 흔히 노년의 삶은 멀리서 보면 비극,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란 대상화된 삶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올해 서울노인영화제에서는 장편 7작품, 단편 65작품, 모두 72편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개막작으로는 배우이자 최근 예술의 전당 이사장으로 임명된 손숙 주연의 꽃손이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잔잔한 일상을 통해 할머니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제에서는 브라질, 스페인 등 13개 나라에서 22편의 작품을 초청해 다양한 해외 작품들도 선보입니다. 올해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부문은 해외 작품의 증가인데요. 해외 작품은 작년보다 증가하여 13개국에 22작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에세이 필름부터 다채로운 노년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작품이 준비되었고요. 영화를 매개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 생산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 서울노인영화제. 이번 영화제는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노년의 삶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전국 합동위령제가
어제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마련한 합동위령제는 부산 시립무용단과 부산 남구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종교의례, 경과보고, 추도사와 분향,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방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등과 함께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18 가을 시즌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대 주간에는 명동과 남대문, 동대문, 홍대, 남산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거점 5곳에 환대센터를 마련해 통역과 관광 안내 서비스를 비롯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사와 인쇄사의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군구와 세무서 가운데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일괄 폐업 처리가 되도록 폐업 신고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운동이 예전에 비해 조용하고 차분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각 후보 모두 낮은 자세로 종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 종단의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들도 활발하게 이뤄질 텐데요. 종단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대중의 공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